안녕하십니까, 김성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일반 판매자와 구매 대행 판매자와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온라인 판매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를 비교를 해보면 업태는 도소매가 국내 온라인 판매자는 도소매를 채택하고 있고요. 구매 대행 사업자는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 온라인 판매자는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품을 팔면서 생기는 그 이익을 취하는 도소매업자입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 사업자는 어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대신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아닌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 전자상거래이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대행업입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그러니까 국내 온라인 판매자가 서비스와 구매대행을 겸할 수 있고요. 구매대행 사업자 역시 도소매와 전자상거래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소매 사업자와 서비스, 구매대행 사업자를 좀 분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11,000원에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해도 하고 나면 그 상품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만 원에 공급가액 10,000원에 세액 1,000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쵸? 근데 구매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품을 11,000원에 팔았다고 해도 해외에서 구매한 비용이라든지 배송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0원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11,000원과 8,000원의 차액인 3,000원만큼을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즉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물건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그 서비스 용역에 대한 그 마진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에 나누기 1.1을 한 금액 약 300원 정도가 되겠죠. 2727원이 되겠는데 그만큼을 구매대행업자는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신고 자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업자가 같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는 상당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자료를 증빙 자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국내 사업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는 좀 분리해 주십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 판매 형태를 보면 똑같습니다. 국내 온라인 판매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는 둘 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둘 다 국내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송지를 보시면 국내이거나 국내 온라인 판매자는 국내이거나 해외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 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판매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첫째, 그 온라인 판매자는 재고를 보유해놓고 도소매업자는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매 대행 사업자는 재고를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도소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재고를 보유하고 도소매업자로 판매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까 말씀드린 그 차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여러분들은 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시간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국내 온라인 판매자인 도소매업자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산 시점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문이 들어오고 그 후에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 구매 대행업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불법은 아니고요. 약간 편법인데 그거는 차후에 여러분들과
이 스터디를 진행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가세 매출 신고 금액은 위에는 온라인 도소매업자는 판매가의 10%,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수수료의 10%입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신고는 도소매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그리고 기타 자기가 필요한 양식들, 식품 수입을 한다면 식품 수입에 관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그리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입 상품이라든지 그 식기라든지, 그러니까 식약처에 관련된 그런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실 분 같으시면 이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텀블러라든가 칼이라든가 어쩌다가 식약처 관련된 게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누가 그걸 신고했을 때 누가 신고하겠어요? 경쟁사가 신고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신고했을 때 여러분들은 벌금을 약 100만 원가량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까지 신청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한 4시간 교육 받으시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판매자 중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 카드, 외상 다 됩니다. 근데 구매대행 사업자는 주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증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은 간혹 타오바오라든가 이런 쪽에서 카드가 막혔을 때 급하게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현금을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장을 만드시긴 하는데 요즘 중국에서 통장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옛날에는 90일 비자, 30일 비자만 있어도 만들었는데 요즘은 상무 비자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류하고 있는 그 거유지, 주소지에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은행들도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구매대행업과 일반 판매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